그러니까 저는 결국 가까운 곳에 계신 처가댁 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집을 좀 비워달라.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지킴이 뇌피셜 시즌2. 저는 뇌부자들의 김지용, 오동훈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근무 형태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오고 있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택했다가 쉬었다가 또 맞아요. 재택했다가 화상회의도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좀 체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진료는 아직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외부 분들을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대신해서 이 온라인 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김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책을 발간한 이후에 어떤 비대면 강의라든지 온라인 북토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원래 되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랬죠. 다 망했어요. 다 취소돼가지고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가 좀 전환되어가지고 몇 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되게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데 동시에 그 아쉬움이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보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확실히 단절돼 있고 즉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느낌은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런 거의 강점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사실 집안에서도 공간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애들이 계속 이렇게 시시때때로 들이닥치니까 결국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카페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가까운 곳에 계신 처가댁 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집을 좀 비워달라 라고 해서 네, 뭐 거기서 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학교나 학원을 가는 대신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맞벌이 부분들이 참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이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신종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맞벌이 부부 중에서 약 76.5% 정도가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나 학원에 가지를 않으니까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돌봐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사연 주인공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워킹맘 분이신데요. 고민 사연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곧바로 퇴근, 집에 와서 아이들 밥 챙기고 다 먹으면 치우고 집 정리하고 아이들 씻기고 나면 9시, 그때부터 또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죠. 저와 신랑은 탄력 근무로 아침엔 신랑이 아이를 챙기고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신랑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반대로 저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책임지죠. 그런데 집에 오면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주방은 엉망이에요. 물론 신랑이 잘 도와주는 거 잘 압니다. 그 바쁜 아침에 정리까지 하라는 건 무리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제 일이 돼버리고 퇴근길 집 앞 지하철역에 내리면 그때부터 속이 안 좋고 체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울증으로 10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요. 선생님은 스트레스에 의한 번아웃 상태라고 하셨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안 하면 그대로 더러워져 있을 테고 일은 쌓일 텐데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니 그냥 해버립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게임을 시키거나 동영상을 보라고 하면서 점점 놓게 되는데 신랑은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게임을 시키라는 주의라서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다른 워킹맘도 다 이러고 사는데 저만 유별난 걸까요? 제가 게으른 워킹맘이라 이런 걸까요? 하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소중하지 않은 느낌. 제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꼼수쟁이가 된 걸까요? 번아웃은 풀리지 않고 우울증은 호전이 되다 안 되다 반복하는데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육아로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연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워킹맘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연을 듣는 내내 사연자분이 참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특히 이제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퇴근길 지하철역에 내리면은 아, 이제 애들 보니까 반갑겠다가 아니라 정말 속이 꽉 막히고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체한 느낌 들고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는 거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익숙해서 혹시 제 환자분께서 보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솔직히 또 그런 환자분들이 머릿속에 동시에 여러분이 떠오르셔서 그만큼 이게 흔한 사연이고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먼저 사연자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사연자분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오버로딩으로 인한 번아웃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퇴근해서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잘 때까지 밥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보통 체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연자분은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셨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뭐 체력이나 에너지가 안 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지치고 또 고갈이 되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신종 바이러스 사태 속에 이런 게 훨씬 더 심해졌죠. 네. 맞아요. 재택근무하면서 유치원, 학교,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을 동시에 돌본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재택근무 안 한다고 편하냐? 그게 아닌 게 어쨌든 해야 될 일이 훨씬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밖에서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학원 갔다가 에너지 다 뺏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집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밥 차려줘야 되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케어해줘야 되죠.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이건 원래 다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육아와 집안일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이분께서 느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 그 중에서도 엄마의 역할이 큰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남편분께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도와준다라는 표현 자체에 약간의 어폐가 있는 거죠. 서로가 나눠서 해야 될 일인 건데, 이제 두 분 사이에 물론 조율이 있었겠지만 육아는 사연자분의 책임이 더 큰 걸로 이제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쩌면은 성격적으로 좀 책임감이 강하신 타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른 사람의 손을 좀 빌리기보다는 혼자 스스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 덕분에 또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혼자서 책임을 지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이 돌아가지 않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다 못해요, 애초에 이만큼. 맞아요. 네, 회사를 챙기면서 아이들도 잘 돌보고 뭐 집안일도 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사연자분 마음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비난하게 되는데, 사연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닐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번아웃과 함께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물론 두 개가 진단이 많이 겹치긴 하지만요. 이제 우울증을 일으키는 핵심 감정이 무망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거. 지금 쳇바퀴 돌듯 회사와 집, 퇴근하고 나면 또 출근하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연자분께서는 아마 더 나아질 게 없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 무망감 속에 점차 우울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해지다 보면은 당연히 우울증에 동반되는 무기력, 그 무기력 때문에 집안일이나 뭐 육아나 회사 일이나 예전에 하던 것만큼 잘 안 되셨을 거고, 하기가 어려워지셨겠죠. 그렇죠? 그럼 더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은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럼 더 무기력해지고 악순환. 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귀인의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걸 자기 귀인이라고 하고, 문제의 원인이 바깥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외부기인이라고 하죠. 외부기인 참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전 자기 귀인의 아이콘이죠. 네. 맥을 끊어요. 네. 아무튼 이 흔히 남 탓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외부 귀인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자기 귀인이 좀 더 책임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남 탓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연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연자분의 상황이 있다면은 뭐 조금 더 일을 나눠 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뭐 원망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야속함이라든지 뭐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했을 법한데 이 사연자분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네,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내 일이고 내가 게으르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자기 귀인의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기 귀인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또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외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물론 이게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반대로 100% 혼자 다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제 의지가 남달리 강하다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잘 컨트롤해놔서 애초에 그 힘들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그분들의 능력이거든요. 전 이런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께서 해야만 한다고 느끼시는 일들을 다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 다 적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몇 개 놔두고 밑에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을 해야 됩니다.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이제 이분의 성향에 따라 달랐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밥 차려주는 일이 될 거냐, 놀아주는 일이 될 거냐, 집안일이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뭐 밥을 그냥 다 사서 먹을 수도 있겠고요. 집안일 도우미 부르실 수도 있겠고 양가 부모님께 일주일에 하루씩만이라도 좀 그냥 돈을 드리더라도 부탁드릴 수도 있겠고요. 아이들 뭐 그냥 유튜브 보는 거 좀 부담스러우시면 아이들을 위한 다큐멘터리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을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씩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분명히 이분에게는 하나하나 다 실행하기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예, 뭐 혹은 돈도 들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겠죠. 근데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더 낫습니다. 네, 내가 번아웃되고 내가 우울증이 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데 감정 여력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소싱을 해서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또 사연자분과 남편분의 어떤 육아 로딩의 분담을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남편분도 이 사연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칫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지 경쟁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어쨌든 번아웃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뭔가 본인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육아를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뜻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표출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그게 다시 자책으로 돌아와서 본인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남편분께서 이 사연자분보다 조금 더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좀 더 당분간만이라도 많은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서로 맡고 있는 롤을 뭐 한두 달 단위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탄력 근무가 둘 다 가능하신 직장인 것 같은데 예, 이분께서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는 거 하고 밤 시간에 이제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나 어떤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일상을 점검을 해보면 오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고 놀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사연자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소중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본인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시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웹툰을 보는 거 정도의 활동이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시간이 날 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기왕이면은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정시켜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분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일 아니다 이러고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내가 너무 무리한 책임들을 나한테 다 스스로 지우고 옥죄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항상 100점짜리 엄마로 사시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계속 100점짜리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0점짜리 순간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번아웃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꾸준한 70점짜리 엄마로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사연자분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입니다. 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쏟으시고 집안일도 다 하고 놀아주고 재우는 것까지 다 하시고요. 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좀 다그치지 마시고 수고했다 라면서 스스로 좀 토닥여 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워킹맘의 고민을 담은 사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째,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기. 네, 혼자 하기 버거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힘을 좀 덜 들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둘째,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거창한 것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단,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고정해 드리는 것 추천드립니다. 셋째,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자.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100점짜리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꾸준한 70점짜리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신종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지치기 쉬운 때인데요. 수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좋은 것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음을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시간에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뇌피셜 시즌2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뇌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